춘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통학 시간대 주요 고등학교를 거치는 통합 급행 노선을 도입하고 대학 병원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향상한다는 보관입니다. 가을철 별미인 송이버섯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임산물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을철, 불법 채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강원도 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51명이 감소한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졸업생 응시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 2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시가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지난 7월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준공영제로 바꾼 뒤 맞는 첫 변화라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등교 시간에 맞춰 주요 고등학교를 거치는 통합 급행 노선이 새롭게 도입되는 등 일부 노선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뀝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시가 11일 시내버스 부분 개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은 통학 급행버스 도입과 대학병원 노선 신설입니다. 이번 개편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의 첫 노선권 행사로서 청소년과 은면적 어르신 등 교통 취약계층의 편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통학버스는 12개 노선이 도입되는데 춘천고와 성수고 등 춘천 시내 8개 고등학교가 목적지입니다. 각 노선은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해 시내에 위치한 학교까지는 30분, 시 외곽에 위치한 학교까지는 40분 이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시내와 떨어져 있는 벽오지 지역과 대학병원을 오갈 수 있는 노선도 도입됩니다. 동산면과 남면, 남산면, 사북면 등에서 강원대와 한림대로 이어지는 6개 노선을 이용하면 환승 없이 한 번에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선 매번 중앙시장에서 환승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시골에서 나오기가 불편하죠. 그런 데다 이제 이 다리가 마비가 오고 그러니까 걷는 게 힘들고 차 타는 게 힘드니까 한 번에 쭉 가면은 훨씬 편하죠. 이 밖에도 춘천시는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를 반영해 일부 노선 조정에 나섭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수요가 늘어난 온이동과 퇴계동 일대엔 기존 운행 횟수를 늘리고 새로운 노선도 신설합니다. 춘천시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개편안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노선은 오는 11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춘천시는 버스 정보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내도를 붙여 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앞두고 제철을 맞은 향기로운 송이버섯과 능이버섯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임산물 수확철이 되면서 불법 채취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 한 차량이 산 입구로 들어섭니다. 차량을 막아서는 주민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절이 없는데. 근데 거기 거기 따라오신 건 아니고요? 곧이어 마을 주민들이 산길 순찰에 나섭니다. 처음엔 절에 들린다고 했다가 아는 사람 집에 가겠다고 말을 바꾼 차량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까 이 집 온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없어요. 안 오시고 어디로 다른 데로 빠지신 것 같은데 거짓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송이버섯이 나는 시기가 되면서 이른 새벽부터 산을 찾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산물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산에서 하루 5, 6명씩은 기본적으로 산에서 보고 다녀요. 정작 그 사람들이 내 먹을 거를 따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쓸어가요. 본인 소유가 아닌 산이나 임대하지 않은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돼 입건된 사람만 97명에 달합니다. 관련법상에 보면 이게 과태료도 아니고 최소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 발견했을 경우에는 뭐 경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드론을 동원해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양양송이 첫 공판이 11일 시작됐습니다. 양양 속초산림조합은 이날 모두 21.4kg을 수매했고 최고 등급인 1등급은 1kg을 기준으로 110만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등급과 3등급 낙찰가는 각각 55만 1,000원, 45만 1,100원이었습니다. 또 이날 능이버섯과 고무버섯 등도 입찰이 진행됐는데요. 지난해 양양송이 1등품 최고가는 1kg에 142만 3,800원, 등회품 최저가는 14만 1,510원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강원도 내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51명 감소한 12,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 응시자는 436명 감소한 9,200여 명이고 졸업생은 261명 증가한 2,5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은 오는 11월 16일에 실시되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5일에 진행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 장비 2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강원특자도는 11일 고성군 주광면에 위치한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 방사능 검사 장비 1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4일에는 강릉시 연곡면 수산자원연구원에도 1대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또 기관별로 운영 인력 2명을 배치해 영동 지역에서 직접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특자도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주요 위판장에서 채취한 수산물 18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일보 11일자 기사입니다. 강원 휘발유값 65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사인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균 휘발유, 경유 가격이 2달 넘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10일 오전 11시 기준 도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65.5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또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62.68원으로 62일 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전국에서 서울,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가격인데요. 계속 오르는 가격의 원인은 국제 유가에 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급을 줄이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4주 연속 감소하면서 오른 건데요. 다만 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최근 소폭 하락한 만큼 앞으로 2, 3주 정도 후에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11일자 기사로 안전, 위생, 교통, 대회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기사입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는 산림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알리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데요. 최근 부실 운영 논란이 있었던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와 위생관리에 철저히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안전 측면에서는 가을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내 전시관을 비롯한 대형 텐트에 1.2톤 콘크리트 블록을 연결하고 배수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위생 측면에서는 이동식 포함 화장실을 23곳을 설치했는데요. 수시로 위생관리에 나설 예정이고 대회 기간 화장실이 혼잡하면 이동식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치안센터 운영 등 치안 문제에 대응하고 주차장 조성, 셔틀버스 운영으로 교통 문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강원일보, 축캉스 특수의 강원 관광 유통업계 방긋이라는 기사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무려 6일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행업계와 유통업계는 호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을 결정한 날부터 지난 6일까지 국내 여행상품 판매 건수는 직전주 대비 무려 88%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도내 관광상품도 인기인데요. 강원도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양양, 삼척 등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평창, 홍천 등의 콘도도 만실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은 미리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데 갑자기 연휴가 6일이 돼서 지금 당장 해외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국내 여행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합격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농협 중 인건비 손실을 보는 곳들도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번기 농촌의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숙식까지 제공해야 해 일거리가 적은 소규모 농가에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절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계절 근로자 제도를 이용하는 대규모 농장도 일거리가 몰리는 시기에 추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필요할 때만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인건비는 국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번기에 급등하던 사설 인력중개소 이용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근로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지역 농협이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고 한 달에 21일치의 월급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តាំងពីខ្ញុំមកស្នាក់នៅនៅក្នុងប្រទេសកូរ៉េសម្រាប់ធ្វើការក្នុងប្រទេសកូរ៉េនេះរយៈពេល1ខែហើយការស្នាក់នៅនិងការហូបចុកគឺមានការល្អប្រសើរហើយនឹងមានការទិញរបស់របរសម្រាប់ខ្ញុំជាពលករផងដែរសូមអរគុណ 정부는 내년에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70곳으로 늘리고 사업비도 현재 6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운영을 합격점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급을 보장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이 비거나 날씨 등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한 날의 손해는 오롯이 이들을 고용한 지역 농협이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거 생활이나 우리 현지 지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농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가의 양성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선군이 가리왕산 국가정원화와 함께 정선 전역을 국내 최초 산림형 생태 정원도시로 조성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선군은 11일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과제와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부 과제로는 생태 정원도시 조성 관련 조례 제정과 강원자치도 미래 신성장 동력 연계 방안으로 산림 이용 진흥지구 지정 등이 제시됐습니다. 원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60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원주 정수장과 신림, 귀래, 송전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수질 검사로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60개 항목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원주시는 매월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